오늘은 10시부터 첫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고 10시부터니까 아마 지금 파면 10일 만에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시작됐을 겁니다. 윤 대통령 재판정에 입정하면서 변호인단과 눈인사도 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언론을 국민의 알 권리 처안에서라도 이게 내부 모습을 공개하고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해주고 촬영도 허락해줬었는데 이번엔 그게 막혔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긴 하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특혜가 제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 개인 비리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혐의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결국에는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 과정은 좀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개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국민들께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재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촬영만 불가한 것이지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하고 하는 부분은 다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된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헌법상의 공개 재판의 원칙이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방청하실 수 있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고 네. 기자분들 다 들어가시고 안에서 다 받아 써가지고 속보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냐 안 찍냐인데 우리 정치인의 재판 다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우리 사진으로 봤나요? 유독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가 됐던 거지 그게 원칙값이고 공개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무슨 특혜냐 이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외적으로 공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적으로 재판장님의 권한이고 네. 그분께서는 사실 최근에도 그 중앙지법과 아크로비스타 사이에서의 집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공개되면서의 파열음이나 이제 충돌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시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그 선택을 하신 거다. 이거는 절대 뭐 특혜나 이런 건 아닙니다. 원칙값을 그대로 적용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오늘 당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맞춰서 법원에 도착한 모습을 언론사가 포착한 오늘자 윤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이 재판부에서요, 언론사가 법정 촬영 2건을 신청했는데 너무 업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못했다. 그래서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언론에도 재판받는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는 여지가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재판부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구 변호사님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잖아요. 지금 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해서 재판을 쭉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쟁점적으로 보고 이후에 또 판단을 할 거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사실 형사사건이라는 거는 증거법적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들어왔을 때 그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뭐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문제, 전문 법칙에 대한 문제라는 거는 헌법재판에서 인정됐던 거하고 형사사건에서 다루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훼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헌법재판소에 다루어졌으나 거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독자적인 그냥 그 절차대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시 또 형사사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증거법 원칙이 훼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훼손된 것들을 다 덜어내고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놓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놓고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정 공방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이고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그런 증인들도 다시 부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며칠에 걸쳐서 증인신문을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체 진실에 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인정되거나 더 심도 깊게 인정되면서 더 길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